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달 아카데미 김만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전쟁 양상과 이로 인해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SBS에서 진행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제가 조금 분장이 좀 된 것 같습니다만은 비슷한 그런 주제를 이야기를 좀 했는데 참고하시고 아래 링크에 보시면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G7 정상회담이 캐나다에서 열리자마자 바로 트럼프가 백악관을 돌아가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 폭스로부터 시작해서 언론에 서서히 나오는 이야기는 미국이 참전 가능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게 전략 폭격기를 활용을 해서 벙커버스터, 소위 말해서 3만 파운드의 무지막지한 이런 지하 콘크리트에 60m를 뚫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그런 무기를 이란의 핵 시설에 지하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이 있는 이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트럼프도 최고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안다, 정확하게. 그렇지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겠지만 조건 없는 unconditional surrender를 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양상을 보면 제가 참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아이론돔이 물론 효과적으로 나름 방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란도 초기에 소위 그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서 공격하면서 이제 드론이 미사일처럼 디코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약간 위장전술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항공 방어 시스템이 모든 날아오는 드론과 미사일을 구분해서 다 사실은 무력화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특히 텔아비브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고무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 텔아비브에 있는 그런 기업인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근데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현지에 있는 텔아비브에 있는 많은 그런 이스라엘 국민들 전체적인 공감대는 그동안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란이 주장한 게 뭡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구상 지도에서 없애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근본적으로 핵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폭격기 없는 이스라엘 경우는 미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아마도 미국 이런 참전을 통해서 이란을 최악의 그런 공기로 몰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은 방위산업 측면에서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방공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또 드론이나 이런 그런 복합 유무인 체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중동 지역의 다양한 그런 근접 국가들이 이런 부분에서 무기 체제를 도입을 해서 사실은 새로운 전략을 구성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공급자는 바로 한국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한국 방위산업을 우리가 K방산이라고 그러는데, K방산의 유럽 쪽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방위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특히 수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전쟁의 양상이 길어지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서플라이 체인이나 물류나 이런 것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를 하거나 봉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상선이나 아니면 위성 국가들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끔 하면 우리도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상의 그 특성 때문에 많은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은 다른 나라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만드는 방산 무기 체제를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방위 산업의 특성, 특히 국방 관련된 전략과 또 무기 체제의 활용도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반비례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그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에 정말 오래된 그런 그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자칫 잘못 우리가 접근하면 양쪽으로부터 모두 배척당할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홍보나 이런 거를 오픈해서 하지 말고 개별적인 접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K방산이라는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K, 소위 말하는 뭐 K컬처 이런 문화는 사실은 모두 지적 소유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근간으로 한 이런 브랜딩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뮤직, K드라마, K컬처 모두 다. 그런데 방위산업은 특성상 사실은 자유무역 대상도 아니고 각국마다 어떤 무기체제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 국가의 비밀이고 국가의 안녕과 발전과 존속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야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 그런 그 근간을 두고 있는 그런 K컬처를 K방산에다 묶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K방산을 마치 뭐 K컬처, K 뭐 무비, 뭐 K푸드 이런 거 홍보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저는 상당한 그 어려운 소위 말해서 역작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프랑스나 독일이 이제 EU의 그런 그 나토가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나토 추구하는 독일부터 시작한다 그러죠. 5% 이상의 GDP 대비 국방비를 이제 증강을 하면서 뭐 폴란드는 이미 그 5%에 근접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할 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EU가 발표한 유럽 방위산업 전략, European Defense Industrial Strategy에 보면 두 가지 핵심입니다. 첫째는 미국을 탈피하고 모든 무기 체제의 소싱, 획득을 유럽 회원국 안에서 해결해보자. 이게 바로 주축입니다. 나머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탈미국 한다는 거는 뭐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무기 획득 체제를 구매하는 거를 EU 국가 안에서 해결한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도 이제 한국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뭐 K9이나 뭐 전체를 구매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유럽 EU 국가들의 그런 그 특별 승인을 받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향후에 유럽을 진출할 때도 이런 사항들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그런 갈등 국면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타산 지식을 배워줄 게 얼마나 정말 초기에 방어 태세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이 아무리 모사드가 정말 정확한 정보를 휴먼 에셋을 줘서 누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 뭐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공군이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과 연습과 사실은 그런 그 강도 높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가서 타격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군은 훈련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갈등 가운데서 이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존하는지 생존의 유일한 방법은 자주국방과 사실은 방산 산업의 그런 그 활성화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국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코멘트로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